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이동 의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종우입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도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든 후보자께서는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지며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작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주요 경력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동수 후보자님께 시작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청와대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제주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제 경험을 활용해 왔습니다. 제가 해온 주요 성과로는 방치된 공원지를 활용해서 무료 주차장 및 재활용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타운 내 어린이 물놀이장 잔디 조성 및 308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천원의 아침밥 조례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통해서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수 후보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길자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남동 이도이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이동 을에 출마한 현길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동네를 반드시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는 주차난 육아부담, 침체된 골목 상권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 현길자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과 공간 활용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상권이 살아나는 동네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노후 주거 환경도 반드시 체감되게 바꾸겠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주민 곁에서 쌓아온 봉사 힘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1분간 조졌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자 간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각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신 후에 해당 공약에 대해서 두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후보별 공약 발표는 2분이며 그리고 상호 토론은 각각 2분씩 총 4분이 주어지겠습니다. 한 후보자의 공약 검증 토론으로 배정된 시간은 전체 6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동수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를 2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남동과 이도이동의 인프라의 확실한 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남동의 행정동 승격 그리고 거미줄 통신선을 정비해서 여러분의 골목길 하늘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안지, 주차장을 확충하고 시민복지타운 공공용지 해제 및 주민참여형 공원 조성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남로 연장 공사 반드시 임기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 구현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308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를 완벽하게 조성하고 골목 밀착형 소규모 마을버스 도입을 하여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남초, 이도초 안심 등하굣길 조성 및 축구부, 폭물반,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진정한 특별자치 실현과 제주가치 세계화를 약속드립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그리고 제주 4.3 레퀴엠을 통한 제주 4.3의 세계화 등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제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동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수 후보자의 대표 공약 발표였습니다. 이제 이 토론을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한 시간 4분 주어지겠습니다. 그럼 토론 시작해 주시죠. 한동수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공약에 우리 도남동 행정동 승격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도이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노영동을 이어서 이 제주도에 있는 행정동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특히 앞으로 인구 유입될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도주공 재개발, 그리고 수선화 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가 재개발될 경우에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오등동 공원 그 밑에 쪽에 있는 공원까지 이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구 유입 요소가 아주 많은데, 문제는 도남동 인구만 하더라도 우리 전체 제주도 내에 있는 행정동 중에 27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도이동 인구가 이렇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니 이번 동승격은 저번 2022년도에도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진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동민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의원님께서 열심히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아까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 대학로 쪽에 지중화 사업 한다고 저번에도 공약을 발표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전에도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저번에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좀 전에 스타트업 한다고 이제 아까 300억을 예산 갖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동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동 습격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뿐만이 아니라 18년도 전부터 계속 우리 도남동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우리 도남동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이죠. 그래서 22년도에 제가 공약을 한 다음에 도정 질의 등을 통해서 도지사께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과 무산이 되면서 다시 원초로 복귀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반영을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또 지중화 사업, 제가 지금 공약을 한 거는 지중화 사업이 아니고 이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공준성 정비 사업입니다. 예.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청에 할 경우에는 시청 대학로 중심으로 할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준선 정비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은 시청 윗부분에 이미 계획이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파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마을회 분들과 지금 소통을 했고, 마을회 분들도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해준 상황입니다. 동의를 안 한 것 같은데 동의를 하셨다고요? 네. 이상하네. 저번에 도지사님들 시청에서 대화할 때 스타트업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지사분이 아니고 제주시장님과의 대화인데 대화할 때, 예. 그 이후에 마을의 분들과 소통을 하였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어질 주도권 토론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길자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저는 30여 년 동안 아이들과 주변 곁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 경험으로 우리 동네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저 현길자 공약은 말이 아니라 실행 중심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주차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며 기존 주차장의 복층화까지 추진해 퇴근 시간 주차 전쟁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어르신 돌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생활 밀착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돌아오고 상권이 달아나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대학로 공실 점포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연결하고 야간 문화, 플리마켓을 활용해서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넷째, 시민복지타운을 주민중심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민운영위원회 도입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행정중심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노후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및 CCTV 확충,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30여 년 봉사 힘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 전 그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볼 텐데요. 제한 시간 4분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길자 예비 후보님이 공약 보면은 아주 좋은 공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후 아파트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도가 하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과 아주 좀 유사한데 이거 혹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재원 마련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비 매칭이라든가 특별회계 확보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요? 어떤 관련된 특별회계가 개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그 도의회 가서 이제 우리 그 정책 자문위원들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그 회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국가 사업 중에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국비 사업은 우리가 재정이 없으면은 국비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패키지 지원 사업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쯤 될까요? 지금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에서 10억이요? 네네. 지금 노후 아파트들이 아주 많은데 5억에서 10억에서 안전, 주거 환경, 에너지, 생활 편의 4대 분야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저기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단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공약으로 할 거면은 좀 체감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예산으로 가능할지. 사실 지금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정비 사업도 지금 예산이 3억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일단은 부분,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일단은 안 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원 내에 경로당을 구축한다는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 내 구축은 없습니다. 공약은 뭐 경로당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는 아까 노후재생에 아니, 대해서 지금 발표한 거 말고 전에 네네. 예, 뭐 출마 기자회견이나 그 다음에 네네. 할 때 제가 경로당 관련된 부분을 제가 분명 들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없나요?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원 사업이란 말은 공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복지타운 말고, 그러니까 네네. 경로당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경로당 구축을 말씀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 경로당. 예, 그 공원 부지 쪽에 네네. 예. 그 정부청사 네. 지금 그 정부청사 맞은편 쪽에 보면은 그쪽에 그 경로당이 없다고 그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그 정부청사 맞은편에 그 공원 밑에 보면은 그 구기주가 있어요. 아,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경로당 예정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죠?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지금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그 국비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 투입이 없을 거고 아마 도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비만 부족하니까 보조 사업이라든가 같이 이제 겸비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거 의구심이 드는 게 토지는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토지는 거기가 국유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로당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마을 내가 토지를 공공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이거 원칙적인 겁니다. 뭐 무조건은 아니고 보통 도비 90, 자부담 10%인데 예, 건축비입니다. 근데 토지를 먼저 사야 돼요. 지금 토지가 아까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지금 공원 옆에 예, 그러니까 국유지인데 그걸 네네. 마을에서 사야 되는데 마을에 그거 살 돈이 있을까요? 그 토지 비용을 만만치 않을 돈이 들 텐데. 그냥 그 부분을 우리 가서 정책팀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질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30초 내외로 부탁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도의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수 부자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따라가지고 행정에 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발생하는 갈등 같은 것들을 그리고 원하는 욕구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이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정이 잘못했을 때 견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현길자 후보자께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대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다면 첫째,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주차, 교통, 주거 환경 등 생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점검해 도민이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본인의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추가 질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총 5분간 진행이 되며 해당 시간 내에서 본인의 정책 설명이나 상대 정책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꼭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주도권은 한동수 후보자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자 예비후보님은 많은 좋은 훌륭한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현길자 예비후보님도 에너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도 제주의 분산 에너지 특구를 말씀을 하셨고 어제 있었던 도지사 토론회에서도 에너지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올라왔는데 현길자 예비후보님이 생각하는 제주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은 우리 제주도가 지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 도지사님들하고 같이 잘 의논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도민들이 잘 알아들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이라기보다도 조금 지금 제주도 사람들의 친환경 에너지나 관련된 이 잉여 남는 에너지 출력 제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관심은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 분들이.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력 제어나 그다음에 지금 사실 남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할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ESS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에너지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조금 미숙한데 그 부분은 우리 그 도의회 가면은 정책팀들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주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말씀을 하시니까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일단 이 질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의원, 제가 도의회에 가보니까 정책 자문위원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결국 주도를 해야 되는 건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섬식 정류장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섬식 정류장이 지금 어떤 분들은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 존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섬식 정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식 정류장은 원래 우리 그 원희룡 지사님 전 지사님께서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그 오영훈 지사님께서 이렇게 이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닙니다. 뭐 섬식 정류장은 제주도가 최초로 지금 한 부분이고, 중앙 차선제 말고 섬식 정류장이에요. 양문형 버스. 그 처음에 그러니까 그 원희룡 지사님께서 중앙선 그 차선 그 교통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영훈 지사님께서 섬식 주차장을 이제 새로 이렇게 도입을 정류장. 했습니다. 정류장 예, 예, 도입을 예.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주민들이 지금 그 실습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덜 된 상태라서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한 2, 3년 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러면은 경우에는 뭐 예. 그렇게 막 불편하다고 느낌은 안 드는데 네, 이제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많이 섬식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겠네요. 지금 해놓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한 2, 3년을 기다려 보고 그때 변경을 해야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양문형 버스를 계속 도입을 해야 되는데 2, 3년 내로 양문형 버스를 지금 계획한 대로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약 1,600억 원이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소요가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해놓은 거를 이제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요될 예산과 그 다음에 주민 불편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섬식 정류장은 저는 하루 빨리 폐지를 하고 이뭐 상대식 정류장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도남동 의회에 오시면은 생각하시는 조례가 있을까요? 발의하고 싶으신 조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발해를 그 어린이 돌봄이라든가 이제 그 어른들이 돌봄 문제를 발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 그 조부모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좀 많이 그 요번에 연령에 비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조부모 가정이 그 어린이들을 돌보는데 지금 0세에서부터 4세까지를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정책이 네, 자 한동수 후보자의 주도권으로 토론을 이어봤는데요. 자 이제는 그 주도권을 바꿔서 이 현길자 후보자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한동수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작년 23년도에 10월 30일에 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업자의 함께 술자리한 자리에서 폭행이 이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공무원 관계자분은 징계를 맞으셨는데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는 징계를 좀 어떻게 책임감이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징계 받았습니까? 그분이? 네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 보시면서 잘못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좌천된 것 같은데요? 자천이요? 네네. 자천이랑 징계는 다른 거죠. 자천은 공무원분들이 뭐 어떤 요소에 따라 가지고 자천됐다고 하면은 그게 징계로 보니까 이 공무원법상 그때 대기 발령됐잖아요. 대기 발령이요? 네. 일단 그게 징계로 들어갈까요? 예. 징계 아니고 뭐예요? 예,
우리가 보면은 이 공무원 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야만 징계로 보는 거고. 아, 그럼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잘했다는 겁니까? 그때 자리는? 저는 그게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마치, 저도 사실 네거티브 하기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정책 토론으로 이어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과 도의원들 간에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노래주점 같은 곳인데 그 자리에 노래 만약에 아니 지금 예, 노래주점입니다. 예. 그 공무원 관계자하고 그 사업주가 나중에 와서 뭐 했는데 거기에 노래 주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아까 예. 감사 기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도의원하고 이 공무원하고 거기 가서 그런 할 수 있는 자리는 좀 부당한 자리라고 생각을 자, 가져봅니다. 감사 기간이 아니고 감사가 끝나서 서로 향후간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자리였고, 그런 네, 맞습니다. 자리는 식당에서 끝내야 되지 네. 어떻게 놀이주점까지 가서 아니, 시비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식당에 다른 데 있다가 거기 갔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민간업자가 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왜 민간업자분이 오시냐, 맞지 않다, 나가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을 했고 그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자리는 이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분이 저는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폭행을 하길래 경찰에도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잘못될 수가 있기 지금 때문에. 경찰까지 가기 전에 지금 노래 주점에 갔다는 자체로만으로도 좀 그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다 끝난 자리에 제가 간 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자리에 있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저는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공무원분들과 의원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추후에 그러면은 민간업자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제가 젊기 때문에 정의로운 감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민간업자가 오시면은 당연히 이석을 해달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오고 제가 이런 말을 하자마자 저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제 나름의 정의감으로 저는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차 후보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 또한 예전에 뭐 국민의힘 활동, 그 다음에 뭐 다주택,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예, 아니죠. 그런 걸 물어봐라,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기요. 하셔야지. 아니 훨씬 지금 정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젊은 아들뻘이 저한테 이런 제가 이야기를 주도를 하십니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이런 상해에도 그 도의원 후보직이라는 갖고 이번에도 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도남 동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도남 동민에서 많이 다음에는 좋아하시던데요. 자제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도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 간에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자께서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맺은 말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먼저 한동수 후보자께 맺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력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가 시작한 일, 한동수가 확실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의 비서에서 여러분의 비서로라는 슬로건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그 은혜 이제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현길자 후보자께서 마지막 맺은 말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공직자는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공무원과 민간업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폭행 시비까지 이어진 후보를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자존심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저 현길자는 35년 동안 주민 곁에서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책임감으로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토론의 규정상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주시 이도이동을 제주도의원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